안녕하세요. 젤리나 날씨의 젤리나입니다. 자, 오늘 공유해드릴 도서는 바로 그릿이라는 도서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릿. 두께감은 조금 있지만 성공을 무언가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이제 막 그런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에겐 추천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릿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도서에 있는 목표입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이루면서 끈기를 가지고 이루면서 해내는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역경이나 일이 터지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는 다양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며 결국은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힘, 끈기입니다. 그릿이란 도서에 훈련병 있잖아요. 군인들, 훈련병들이 에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훈련병이 있고 끝까지 해내는 훈련병이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것은 그들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목표를 이룬 그 훈련병은 바로 이 그릿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훈련병이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역경과 그 중간중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 받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난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극복해서 꼭 해내리라. 이런 열정, 끈기, 힘, 자기과의 다짐, 이게 꾸준없이 끊임없이 그 힘을 발휘해서 마지막까지 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물론 운도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힘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이까지 것을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겨내야지. 참아내야지. 이번만 견뎌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 다독였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반성을 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그릇이라는 이 힘을 키울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정 플러스 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끈질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끈질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고 이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 상위인 자신들의 목표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지만 이게 변덕인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래요. 변덕은 아니고 열정이 있는데 끝까지 나아가는 힘인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걸 어느 지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를 실행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릿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어떤 거에 있으면 당연히 그 관심에 해당하는 거를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연습을 반복 실패 이겨내고 연습을 통해서 반복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목적에 향해 도달할 거고 그리고 나면은 또 다른 희망이 생기는데 이 희망 같은 경우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이 끈기에 따라서 그 힘에 따라서 또 다시 생기는 거죠. 자신의 설정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끈기, 그릿입니다. 그릿. 그러면 이게 그릿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나에게 그 포기하지 않는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이 도서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걸 해야 되냐? 관심사를 분명하게 하라. 내가 어떤 걸 관심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꿈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을 발견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왜 아이들 보면은 마트 가면 사탕 하나 먹고 싶은데 그게 자기네 목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싶어갖고 막 때를 한번 말해봐도 안 되면 라고 하면 때를 쓰던지 울던지 아니면은 뭐 조용히 엄마랑 협상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아이만의 선택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잖아요. 어쨌든 그게 바로 뭔가 관심사가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서 키우는 거.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으면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엠보임, 영어 교육 컨텐츠랑 또 엔텔레콤, 통신으로 또 선불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유심을 개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길이 우선 크게 있죠. 저의 궁극적인 목적과 꿈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럼 제가 이걸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엠보임을 이 교육 컨텐츠를 도입하는 곳을 많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엔텔레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막 계속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추구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목표 지점, 그걸 관련된 거 이렇게 연결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뭐 이 공부방을 선택한다든지 학원을 선택한다든지 원장님들께 여러 번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도입 괜찮으시냐? 그 엔텔레콤 같은 경우는 선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반 뭐 그런 고객분들에게도 아니 이거 이렇게 더 저렴하게 똑같은 사용하고 있는 무제한 같은 조건이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꾸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싫다면 많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 가고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IQ가 아니고요. EQ가 아니고요.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낙관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뭘 해요. 꼭 뭐 무슨 성공이라고 해서 억만장자가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삶, 저도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꿈을 내가 이뤘다면 내가 성공한 거죠. 그죠? 거기에 당연히 경제적인 부도 따라오고 시간적인 여유도 따라오는 거며 이왕이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에서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시간적으로 또 자유롭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성공 아니겠어요? 사고방식이 이게 보면 고정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고정적 사고방식과 낙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크게 두 유형인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비관적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바로 연결 지어집니다.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안 될 줄 알았어. 이걸 누가 다 이렇게 하겠어. 이런 고정적 사고방식이죠. 그럼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해요? 왜 수많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라든지 많이 들었다는 영상, 실제로 정말 세계의 억만장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자기네 노하우나 뭐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저런 걸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다 듣고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다 사고방식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를, 우주에 있는 전 에너지를 사람도 이 에너지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끌어당긴다고 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 아니라고 하고 실제 저도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관적으로 사고한다면 당연히 그 부정적인 운을 끌어들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내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그걸 되뇌이면 그런 에너지를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니까 그게 될 수밖에 없게 상황이 또 교묘하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끈기 있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나를 또 다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노력과 또 학습, 또 칭찬 이런 거를 다 겸비해서 스스로에게 해주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난 역시 이런 거 타고나지 않았어. 역시 저기 쟤는 타고났기 때문에 저런 말빨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재능보다는 나도 저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볼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말할 때마다 끝에를 닫자라고 하고 좀 내려보자. 내가 이런 조금 약간 좀 화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그 화를 좀 났다는 걸 인정하고 누르면서 조곤조곤 차분차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연습과 또 학습, 또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잘했어. 칭찬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적당한 역경을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강하고 또 내면이 강한 사람의 그릿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고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책에서도 나와 있고요. 아무것도 힘든 상황이 없던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해결해 봤던 경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나는 그렇게 길러지는 거고요. 이거와 일맥상통하게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는 내면이 강한 아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려면 그런 그릿이 생기기 원한다면 부모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모도 자기 자신이 이 그릿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거를 진짜 힘들네?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겠어 라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고정적인 사고방식과 거의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포기를 쉽게 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라니까 부모가 그릿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아이도 내면이 강한 아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이에게 특별 활동을 시키면 이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예를 들면 어떤 운동 경기, 어떤 그런 특별 활동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시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공부 같은 경우는 막 목표 지점, 뭔가 이뤘다, 성취했다, 단기간에 이게 금방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활동, 뭔가 몸을 써서 피아노, 아니면 운동, 경기 이런 특별활동들은 그 목표가 단기간에 딱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겪게 되면서 또 그걸 나를 이겨내고 또 한 단계 나아가고 진도가 한 단계 나아가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그릿은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면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그릿이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 결심했어. 나도 다시 내 목표를 설정해서 내면이 강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어. 자, 지금부터 어떻게 나는 그릿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도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